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좋은 휴일 되고 계시죠? 저는 좀 있으면 자전거 타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타고 오늘 또 달리니까 허벅지가 뻑적지근한데, 제 강철 허벅지를 좋아하시는 부동산 아주머니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페달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SBS 비즈 말고 여러 군데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미 상투 쳤나 주택매매 반토막 거래 절벽 속 미분양 급증. 제가 제목을 조금 가공했고요. 원래 제목은 밑에 보이시죠? 주택매매 거래 반토막 거래 절벽 속 미분양 급증. 그냥 팩트만 전달하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이미 상투 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분양이 없으면은 상투를 아파트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상투 치고 나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미분양이 늘어서 상투 치는 게 아니고, 즉 서울 아파트는 이미 상투 쳤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방송할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여러 군데 거를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 7, 8개를 쫙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표도 갖고 왔어요. 전국 미분양 월별 표를 갖고 왔고요. 제가 이제 1960년부터 60년이 넘는 동안에 입주 물량 미분양 분석한 거,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가 데이터, 그리고 제가 파동 계산하거나 여러 가지 거래량, 그다음에 지수 분석한 거, 그다음에 지금과 상당히 비슷한 91년 상투 당시에 신문 기사들, 지금 상황과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자, 먼저 SBS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2월 주택매매 1년 새 반토막 거래 절벽성 미분양 증가 해가지고 헤드라인에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건수는 여기 자세하게 막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표 하나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서울신문 거래 반토막 미분양 증가. SBS 비즈. 이거 같은 거네. 이거 지울게. 이거 지워야 돼. 그 다음에 한국경제. 지난해 절반으로 줄어든 주택매매 미분양도 60% 증가. 부산일보에서도 주택매매 전년 대비 50% 하락. 미분양 전국 16% 증가했고 부산 111.6%. 이거는 지역신문이니까는 전국과 부산을 얘기했지, 경기도 수도권 얘기하면 60% 증가해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준공후 미분양도 증가했대요. 준공 다 하고 나서도 집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분양할 때 미분양 뭐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줍줍하거나 이러는데 그것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끝까지 안 팔린 거죠. 주로 이유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게 결국 뭐냐면 거품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간 거지. 대출 안 해줬으면 자기 돈으로 못 올랐고, 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기의 여력보다 더 많이 금리를, 대출을 많이 받은 거죠. 저금리. 그게 바로 저금리 함정이죠. 저금리 함정일 때 대출을 왕창 해준 다음에 금리 쫙 올리면 은행에서는 그 젊은 친구들,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의 등골에서 피를 쫙쫙 빨아먹는 40년 금융노예가 시작됐습니다. 당첨됐습니다. 한국경제. 역대급 거래 가문 경기도 미분양 한 달 새 2배 늘었다. 아시아경제. 미분양 4개월 만에 1만 가구 급증. 수도권도 미분양 속출, 미달 속출.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를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관심이 서울, 수도권, 경기. 있잖아요. 제 방송이 뭐 지역까지 제가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할게요. 서울은 미분양이 나도 제일 마지막에 나요. 이거. 이렇게. 서울은 제일 마지막에 나니까, 서울은 원래 뭐 100건, 50건 뭐 이랬어. 전월 대비 증감도 제로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는 건 없어. 아직은 견딜만해. 문제는 외곽부터 시작해갖고 서울로 이제 전염이 돼요. 최근에 미계약, 그러니까 미달은 아니지만 미계약이 계속 나오죠. 서울에서도, 신축에서도. 물론 이제 미계약했기 때문에 나중에 줍줍 무순위 청약에서 뭐 다 채워지긴 하지만 벌써 그게 징조라니까. 일단 그거는 벌써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경기도부터 나요. 경기도. 자, 여러분들 서울, 인천, 경기, 이거 빼고 인천을 뺄게요. 인천을 빼고 일단 경기도를 보면요, 855건에서 1800건으로 1862건으로 늘어가지고 117% 증가. 그 다음에 수도권은 1325건에서 2300건으로 늘어서 990건이 늘어서 74% 증가. 전국은 16% 증가. 그러니까 전국은 뭐 미분양이 줄어든 데도 있고 는 데도 있고 섞여 있으니까 많이 늘었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수도권. 경기는 약간 서울을 제외한, 인천,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고,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다 포함한 거예요.
자, 근데 서울은 지금 뭐 멀쩡해요. 자, 멀쩡하다고 안심해야 될 것도 아닌 게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1960년부터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의 아파트로 만든 지수예요. 이런 데이터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70년도, 79년도 뭐 다 검증을 했어요. 79년 1월달에 상투치고 빠지는 거 나오죠. 이때 은마 아파트가 절반이 2000세대가 넘게 미분양이 났다니까. 나중에 15% 할인하고 막 그랬어요. 73년도에는 1차 오일 쇼크 때문에 박살났고 79년도는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랑 오일 쇼크랑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그러고 보니까 2006년도 7년도 이때 유가가 146달러 사상 최고치,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유가 폭등이 있었죠. 서프라임이 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게 유가, 그러니까 유가는 물가를 자극하죠. 당연히. 그 물가 상승하면 금리도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장 쥐약은 금리야, 금리. 임플란트가 아니고 금리입니다. 왜? 부채하지. 자, 여기서 빨간 선은 입주 물량이에요. 빨간 선은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을 원래 월별로 하면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헷갈려. 그래서 제가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중심화 이동평균 6개월 이평선을 써가지고 가장 이거 잘 대변하게 이렇게 막대기 보면 여러분들 일단 입주 물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도 있고요. 임대 말소 물량 쌓이는 것도 있고요. 서울 아파트 비중 59%가 최고예요. 경기도는 65%까지 갔는데 서울 아파트 옛날에는 빵프로였죠. 아파트가 없을 때니까 1% 2%에다가 늘었어요. 이렇게 쫙 늘다가 크로스된 게 IMF 직후에 2000년 99년도에 아파트 제외한 주택이 이렇게 비중이 줄겠죠. 아파트가 느니까 당연히 합쳐서 100%지. 근데 둘이서 딱 크로스된 게 99년도예요. 99년도. 그리고서 지금까지 아파트는 늘고 단독 연립주택은 줄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체됐어요. 그쵸? 이제는 아파트를 부셔서 아파트를 짓는 게 많지 주택가 부셔갖고 아파트 짓는 데는 많지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주택가들은 부셔서 연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한 두세 대 부셔갖고 연립주택 한 3, 40채 만들 수 있잖아요. 큰 주택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로도 가지만 일반 주택이 늘어난 거에 있어서 아파트도 늘고 주택도 늘고 그래가지고 똔똔이다. 이런 데이터는 진짜 이렇게 시계열대로 보여주는 사람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거 확대할게요. 이렇게 확대할게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아파트가 폭락한다?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여러분들 88년도에 우리나라 역대 최대의 입주 물량이 있었거든요. 올림픽 해밀리 올림픽 아시아 선수촌도 그때쯤이었고요. 목동 아파트가 다 86년도 전후예요. 88년도 전후. 그 다음에 노도강 쪽에 주공 아파트 있죠. 그 다음에 무슨 한 주공 아파트 전국의 주공 아파트들이 88년도 전후에 엄청 입주했어. 근데 아파트가 폭등했다니까.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아파트가 폭락이라는 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빠지는 거 맞아. 이거는 근데 빠지던 중에 입주 물량이 많았던 거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도요. IMF 때 분양 못했던 거를 밀어내기로 해가지고 2098년, 99년, 2000년에 엄청 입주하고 분양하고 그랬거든요. 이때 아파트 안 빠졌어요. 상승 2년 차야, 2년 차. 6년을 더 올랐다니까. 버블 세븐 날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때는 맞아요. 이때 2008년도 전후에 엘리트레파 고덕 고덕도 한두 단지밖에 안 되는구나. 하여튼 엘리트레파 해갖고 전국에 서울에 또 입주가 많았어. 그때는 서프라임이랑 맞물려 갖고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 또 특이했던 게 2019년 전후에 헬리오 9천 거의 만세대, 그 다음에 고덕 2만 세대 하고 전국적으로 서울에도 그렇고 입주가 많았죠. 이때 잠깐 주춤하다가 더 떴어. 왜? 금리 인하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막 5채 10채씩 엄청 샀어요. 그래서 법인 만들어갖고 개인들이. 그게 이제 말소되는 물량이 이렇게 점점 늘고 있어요. 이 물량이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이 임대 말소 물량 언제라도 팔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8년 지난 물량들 아니에요. 8년 지났으니까 임대 말소가 된 거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무섭지가 않았으면 임대 되지 이랬을 거야. 근데 얼마나 이게 나중에 무서운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냐면요. 말 또는 소예요. 우리가
뭐 자동차 면마력 이렇게 하잖아요. 마력, 말의 힘. 소가 쟁기 끌고 말이 마차 끌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력이라는 걸 지금도 쓰잖아요. 호르스 파워인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임대 말소 물량이 무서우면은 말과 소를 넣겠어. 안 그랬으면 임대되지 이럴 뻔했는데. 아이 농담이에요. 일요일이니까 좀 봐주세요. 좀 안 웃겨도 좀 웃어주세요. 다 비웃고 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미분양을 볼게요. 미분양이 항상 제로일 때도 있었지만 워낙 많이 입주물 했을 때는 이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거의 제로 수준이고 그래도 몇십 채는 있잖아요. 미분양이. 자, 과거의 상투일 때를 볼게요. 상투일 때 보면요, 이 91년 4월달 5월달 한 달 정도 차이는 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달 늦어요. KB 기준으로는 4월달이에요. 2006년 11월 버블7 상투 칠 때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에요. 자, 이때 입주 물량이 제로인 거의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권인 거 아세요? 바닥치고 살짝 늘었을 때야. 그러니까 상투가 입주 물량이 폭발했을 때가 상투가 아니라니까.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권일 때 상투였다니까. 특히 버블7은요 입주 물량이 진짜 바닥이야. 진짜 바닥. 엘리트레파 입주하기 전,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입주 물량 폭등해갖고 미분양도 났고 역전세난 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요 한 1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그 역전세난 나요. 요 파란색 구간이 역전세난 구간이에요.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냥 IMF도 걷어맞아가지고 그 역전세난 났어요. 이거는 뭐 IMF의 특이사항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2008년도 지나서 역전세난 났어요. 2009년도에. 그 다음에 헬리오 입주할 때 여러분들 서초 송파 쪽 저기 역전세난 난 거 아시죠? 강동구 이쪽까지도 여파를 미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013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잠깐 있었는데 이때는 약하게, 이건 강남 3구만 평균된 건데 약한 지역은 아파트에 따라서 이렇게 역전세난 난 데도 있었대. 그리고 94년도에도 3, 4년도에도 약하게 역전세난이 났었어요. 이걸 보면은 역전세가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보세요. 역전세, 이문세. 여러분들 한 1, 2년 있다가 역전세난 분명히 나요. 이게 지금 벌써 꾸고 내려가고 있거든, 이게. 왜냐면 2년 전에 아파트 값을 전세 값을 너무 많이 올려받았기 때문에 2년 후나 4년 후에 역전세난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사이클이었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입주 물량이 적지만 올 하반기 연말부터 입주 물량이 막 늘어날걸요. 그리고 수도권에도 많이 들어오죠. 3기 신도시 왕수 뭐 이런 거 거의 막 입주 수준으로 1, 2년 안에 막 들어온다고. 그리고 지금도 재건축하는 것도 많이 그때 입주해요. 그리고 지금 둔천주공도 뭐 말이 많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층 꽤 올라갔더라고. 그러면 1, 2년 안에 한 2년 정도 있으면 둔천주공 12,000세대 입주해요. 그러면 강동구에 역전세난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왜? 전세 빼가지고 12,000세대에 있는 거기에 한 3, 4천 세대는 전세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전세 살던 사람들이 그걸로 쫙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구축들은 전세입자 못 간다니까. 왜냐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 못 구하니까 돈을 못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값을 낮춰야죠. 빨리 들어오게 하려면.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 내 돈이.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메꿔서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그 다음 그러니까 아파트 상투는 항상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 상투 쳤다. 지금도 입주 물량이 한 7, 8월 정도가 아마 제일 바닥일 거예요. 근데 거의 바닥 근처죠 지금. 그러니까 상투 치기 딱 좋은 날씨에 진짜 작년 10월 달에 상투 쳤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했죠. 그 다음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아서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입주 물량이 바닥이 근처일 때 아파트는 상투 치더라. 왜 그런가를 딱 그 인문학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내가 다주택자 열채야. 내 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입주 물량이 많어. 여기도 입자고 저기도 입자고 막 새 아파트들이 엄청나. 그러면 나는 내 아파트를 누가 쳐다나 보겠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못 판다고. 저 새 아파트보다 내 아파트를 사게 하려면 뭔가 더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주 물량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수요는 있어. 그러면 내 아파트 열채가 되게 뭐랄까 희소성이 있고 비싸게 불러도 입질이 오겠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바닥권일 때 상투를 친다. 논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유튜버들 전문가들이라고 교수들이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겁니다. 웃기는 소리라니까. 말끼는 소리. 여기 나자 임대 말소 물량 이 돼지 끼는 소리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 봐요.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 노태우 상투일 때도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였고, 노무현 버블세븐 상투일 때도 입주 물량이 바닥이었고, 문재인 상투 작년 10월달 상투도 입주 물량이 바닥인 지금 상투를 쳤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맞죠? 맞죠? 자, 세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늘의 주제는 미분양이니까, 미분양이 없기, 그러니까 미분양이 그 거의 바닥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계속 오른다. 이게 틀린 게 보세요. 자, 2006년 그 버블세븐 상투일 때 볼게요. 왜냐면 91년에는 이때는 그 미분양 물량 이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2006년 버블세븐일 때 볼게요. 이때 버블세븐일 때요. 그 미분양이 바닥이야, 바닥. 그러니까 제로는 아니에요.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는 미분양은 있어요. 그쵸? 근데 아파트가 상투 치고 빠지니까 그때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한 5, 6년 동안은 바닥권에 있었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 6, 7년 정도, 한 5, 6년 정도는 미분양이 바닥권이었어. 그러다 갑자기 미분양이 급증을 하죠. 왜 그래요? 상투 치니까, 아파트 빠지네? 야, 5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분양받은 그 개똥이 엄마 벌써 5천만 원 마이너스 피 붙었대. 어쩌고 떠들고 있고. 또, 아이고, 2달 전에 샀는데 벌써 2달 만에 5천이 하락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 이거 신규도 그렇고 기존주도 그렇고 지금 아파트가 하락하는 기존에 나 이거 분양받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계약이 속출하고 미분양까지 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아파트가 꼭지 치고 빠지고 나서 한 6개월 1년 정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미분양이 늘더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오늘 뉴스가 뭐예요? 미분양 급증이라고 나오잖아요. 아파트가 상투를 쳤어. 근데 서울은 센 놈들이니까는 그나마 미분양이 미개혁이 돼도 무순위 청약에서 다 채워진다고. 그러니까 미분양까지는 안 가. 근데 수도권은 달라요.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양도세 한시 1년 완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팔 때 뭐부터 팔아요? 외곽에 있는 것부터 팔 거 아니에요. 경기도,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노동안 금강구 이런 그 저가 외곽, 강남 서초 이런 데는 늦게까지 갖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벌써 하락이 그쪽부터 오고 미분양이 그쪽부터 나는 거지. 아직 서울은 미분양까지는 아니어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맞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주택자들은요, 엄청, 여기 보세요. 이거 왜 안 나오지? 됐네요. 다주택자는 이미 팔고 있다니까. 이걸 누가 샀어요? 2030들이 샀다고. 2030이 여기 분홍색 2030이 사갖고 지금 44% 갔다가 다시 줄어. 40, 50대가 엄청 팔아댄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20, 30대가 여기서 제일 많이 샀죠. 물론 사갖고 한 6개월, 1년 먹었다는 사람도 있지. 근데 지금 이때 산 물량이요. 그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아저씨, 이거 언제 사셨어요?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 등기부등본에 이분이 이거 매수 나오거든요. 등기부등본에 다 나오잖아요. 사장님, 이거 나 지금 이거 6억에 내놓은 거를 5천만 원 싸게 샀어요. 5억 5천에 샀어요.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인데요. 6억에 내놓은 거 내가 5천만 원에 싸게 샀어요. 사장님, 아주머니 덕분에 진짜 좀 5천 깎아서 다행이네. 그랬더니, 총각, 호구됐어. 이거 등기부등본 보니까 2012년도에 1억 주고 산 건데, 총각이 6억에 살려둔 거를 내가 5천 깎아준 거야. 5억 5천에 샀으니까, 총각은 5배 정도 비싸게 5배 정도 오른 거 샀네. 그러니까 총각도 한 8년 있다가 팔면은 25 27억 5천이네. 나 곱셈 잘하지. 내가 이만해도 내가 상고 여상 나왔잖아. 서울 여상 나왔는데 내가 서울 여상에서 7공주 먹었거든. 아닌데? 서울 어디지? 그 밑에 그 문영 여중이라고 있어. 문영 여중. 근데 그 고개 건너가면 거기 고등학교가 하나 있거든. 거기에 엘리엇이 거길 나왔다는 거 아니야. 독립문에 있는 그 가짜 독립문 있어. 거기 한문 교육 때문에 머리에 쥐 났대. 뭐 하다 그랬지?
아, 이거 지금 젊은이들이 영끌들이 여기서 대출을 이빠이 받아갖고 한 4억 대출 받고 자기 돈 1억 5천 가지고 5억 5천에 샀다고 5천 싸게 샀다고 좋아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2012년 13년도에 1억이었다니까 1억을 5.5배 비싸게 산 거야. 올라서. 그래 놓고 나도 5배 먹어야지. 5, 25 예, 꺼주고 더하고 하면은 27억 5천이죠. 5.5 곱하기 5배면 27억 5천이에요. 그 도봉구 창동 그 주공 17단지 그 27억 5천에 팔면 되는데 나중에 그거 좀 한 1억 깎아줘. 그거 26억에 팔어. 알았지? 아이고 허벅지 튼실해서 내가 싸게 해준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이 차트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자,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전수조사해갖고 매달 발표하죠. 자, 10월달에 상투 친 거 수도권 지방 전국 똑같아요. 전국 구계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충청북도처럼 안 빠지는 데도 있고요, 강원도처럼 아직도 오르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빠져요. 지금 못 오른 데가 좀 마지막까지 버텨서 그렇지. 자, 그 7개월 강력시 볼까요? 대전, 뭐 인천, 서구, 대구 이런 데 보면 세종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년 동안 빠지고 있죠. 이건 특혜 상황이니까 냅두고 대부분이 10월달이 상투인데 여기서 광주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올랐어. 대구는 먼저 꼭지 쳐가지고 7월달에 상투, 8월달부터 죽어라고 빠지고 있어. 최근에 울산도 급하게 빠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은 작년 9월달, 10월달 상투 친 다음에 급하게 빠지고 있죠. 그래요. 이거 팩트예요. KB에서 발표하는 거는 호가라니까, 호가. 집주인이 불러주는 가격을 KB에서 집계해가지고 한 거니까는 안 빠지지.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이건 명목으로나 실질로나 지금 다 꺾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도심권,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은 이제 좀 안 빠지네. 서부권, 서울 전체적으로 계속 빠져요. 특히 동남권이 급하게 빠지네 최근 들어서. 좀 기다렸다 팔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은 한 2, 3억 비싸게 올려준다는데. 자, 그리고 저같이 엘리엇이 매일매일 집계하는 데이터도 작년 9월달, 빠른 데는 9월달, 노도강이 9월달, 그 다음에 못 오른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한 연말까지 좀 오르다가 이제 빠지고 있다가 3월달은 좀 쉬어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쪽은 지금 3월달도 급하게 빠진다는 얘기 했죠. 이렇게 3월달도. 그쵸? 반밖에 신고 안 냈는데. 왜 그래요? 이 수도권에 있는 이 중저가 아파트들, 서울 아파트의 집주인이 되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냅두고 여기부터 파는 거야. 중가 면하려고. 그리고 물량이 나오면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그 양도세 완화되면 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물량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물량이냐면요, 이 경기도 이쪽 물량이랑 그다음에 노동강, 금강구, 성북구 이쪽 물량이랑. 왜? 다주택자들이 여기를 막 10채, 20채 갖고 있다니까. 투기는요, 강남에다가 안 해요. 강남은, 보세요. 아까, 저기,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 그게 1억이 6억 됐죠? 그러면 5배 올랐죠? 곱하기 6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리팍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30억이 60억 밖에 더 돼? 그쵸? 30억이 60억 될 수 있어. 진짜로 20억이 40억 됐다고 지금. 근데 2배 올랐죠, 2배. 근데 창동 주공 17단지는 1억이 6억 됐다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20억 주고 하나 사가지고 40억 되는 거보다 20억을 주고 20채를 샀어. 그러면 300억이 된 거야. 20억이 40억 된 거보다 20억이 300억 된 게 훨씬 더 수익률은 좋죠. 물론 이제 뭐 수수료 세금 뭐 그런 거 논외로 하고 이제 이론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그 짓을 했다니까 진짜. 법인 20억짜리 그 아리팍에 살면서 또 20억이 있어. 그걸로 아리팍을 하나를 더 사는 게 아니고 창동 주공 17단지를 1억짜리를 20개를 산다고. 그러면 뭐 몇 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아리팍이 60억 됐다고 칩시다. 20억이 60억 됐어. 그러면 그거랑 창동 주공이 1억짜리가 6억이 됐어. 그러면 300억이 됐죠. 300억이. 그러면 20억 투자해갖고 60억 된 거랑 300억 된 거랑 수익률이 어느 게 높아요? 그래서 다주택 투기 세력들이 1억짜리, 2억짜리 그렇게 산 거야. 수익률 때문에. 그들은 또 세금 피하는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금 회피하는 방법,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실거래가가 2008년 6월달에 상투 쳤는데 KB나 부동산은 9월달에 꼭지 쳤다고 나온다고. 3개월 늦어요. 바닥에서는요,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때 바닥치고 실거래가는 올라가는데
KB나 부동산은 계속 빠져갖고 8개월 차이가 나. 8개월 차이. 여기서는 고점에서 3개월 차이. 근데 이번에는 작년 10월 달에 상투 쳤죠. 근데 부동산원에서는 1월 달에 상투 쳤다고 나왔어요. 2월 달 하락으로 나왔어. 3월 달은 아직 발표 안 했어. 그러니까 3개월 차이 맞죠? 3개월 차이. 근데 KB는 3월 달도 발표를 했는데 3월 달까지도 플러스래. 만약에 4월 달에 마이너스 났다고 치면 그것도 아직 한 달 남았어요. 있어야지 알 수 있어. 그러면 5개월 차이가 나. 5개월 차이가. 그러니까 실거래가 꺾인 것보다 5개월 있다가 상투 친다고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KB 기준으로는요. 지금 사상 최고치죠. 빠진 적이 없으니까. 주간이든 월간이든. 그러면 이제 엘리엇이 자꾸 상투 쳤다니까 그냥 팔아야겠다. 나도 뭐 수익 많이 났으니까 팔아야겠다. 그래갖고 부동산 대상 내놔봐요. 그리고 딱 사상 최고치가 예를 들어 13억이야. 그럼 딱 13억에 내놔. 그러면은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총각 미쳤어. 이 가격에 팔려고 너 돌았냐? 나 갑자기 뭔 생각이 나. 진짜 싸다. 그니까는 자주자주 오래니까는 율무차 먹으러도 안 오고 요즘에 왜 그랬어? 여자친구 생겼어? 저 결혼했는데요. 뭐시여? 난 결혼 안 한 줄 알았지. 그러면서 허벅지를 막 주물러려고. 이 쇳덩이 같은 허벅지 진짜 막. 그러면서 오늘 저 엘리엇 자전거 타러 갑니다. 좀 이따가 친구랑 같이. 딴 친구, 여자친구야 이번에는. 거래 줄고 있습니다. 거래 줄고 있어요. 거래 줄고 있는 거겠고요. 거래가 지금 7년 동안에도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죠. 최저 거래량. 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전국 아파트 상투 칠 때 보세요. 거래 없이에요. 상투 치기 2달 전이에요. 보세요.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와 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간만 치솟는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가에서는 아직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호가만 서서히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작년에는 폭등했는데 올해는 폭등은 아니고 서서히 오른대. 근데 호가는 계속 올려. 근데 거래가 없대. 똑같죠 지금이랑? 또 한 달 전 기사. 아직 실거래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호가에 머물고는 있긴 하지만 일부 아파트촌에서는 주부들 사이에 가격 담합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얘기를 그 부동산 아주머니가 했다니까. 총각 나 30살 때인데 그게 30년 전이야. 그때 분야에서 담합해갖고 저저저. 제가 어저께 부동산 가서 들은 얘기라니까. 그 맨날 제 허벅지 만지는 그 아줌마 있잖아요. 그 아줌마 얘기 들은 거라니까. 자기가 분야에서 주름 잡았대. 지금 그 아줌마가 지금 60세 30살 때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또 보세요. 매물 감춰. 보세요. 무슨 소문 등으로 매물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에서 호가만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이래. 이게 상투 한 달 전이야. 이번에 상투 치는 달 4월 달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91년 4월 달이에요. 딱 보시면 제목이 보세요. 매물 걷어들이고 눈치 보기. 거래도 뜸해. 신기하죠? 근데 대구 등 일부 대래 내리거나 보아. 지금이랑 똑같네. 대구 지금 빠진다며. 똑같네. 야. 그러니까 지금 상투일 때는 매물을 빨리 투매를 해야지. 상투에 투매라는 게 최고지. 제일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왜 제일 비싸게 안 팔고 매물을 걷어들이냐고. 왜? 아가리 호가니까 그래요. 주둥이 호가.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2달 있다 나온 신문에 딱 보니까 뭐예요? 전국 집값 5월 이후 하락세. 서울은 4월이 상투. 여기 나오잖아요. 서울 4월 상투. 전국 5월 상투. 기가 막히죠? 보세요. 전국의 주택가격이 5월 이후 거래가 거의 없는 가운데 하락세로의 반전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들 하락세로 접어들어도요 거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막 5,000건 3,000건 여러분들 작년에 막 8,000건 7,000건 됐잖아요. 지금은 1,000건 2,000건도 안 돼. 제일 무서운 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집보를 안 오니까. 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91년도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이랑 똑같은 거. 91년 이 상승률 줄고 거래가 줄고 상승률 줄면서 거래 줄고다가 결국 마이너스 난 거 똑같다니까. 그리고 2008년 고점이랑 지금 고점이 거의 똑같다니까요. 물가 지수를 감안하면요. 전고점에서 싹 꺾였어 지금. 부동산원 데이터는 취약성 지수도 딱 꺾였고 그 다음 이건 아까 한 건데 이건 아까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추세를 보면 이거 60년 동안 얘가 추세 연구를 했잖아요. 보시면 이 중인선 딱 단 거 보이세요? 10월달에 딱 난 거. 이 상단 저항선과 하단 지지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거를 추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추세대. 혁대할 때 추세대. 허리띠 혁대. 그 중위선이에요. 중위선. 중위선이 딱 10월달에 달고 기가 막히게 가졌네. 야 신기하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넘어가네. 사이클로 봐도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끝났어요. 4파, 4파, 4파. 그 신데렐라는 어릴 때 우리 고무줄 할 때 이거 많이 불렀는데. 예, 4파. 근데 지금 5파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박승 총재님의 30년 하락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8년 하락이라고 했는데 미래에셋에서는 20년 하락이라고 주장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엘리엇이 틀리고 박승 총재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30년 하락. 엘리엇 패 박승 짠. 엘리엇 파동한 거.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대통령마다 내놨잖아요. 딱 보시면 이 5파랑 3파랑 1파랑 비교를 해볼게요. 딱 비교했습니다. 자, 이게 3파, 4파예요. 지금 5파 끝이에요. 이때 보면요. 2006년도 7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4개월 후에 상투 쳤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올 친구 지금 전화 오겠네. 지금 이번에 4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고 7개월 있다가 10월 달에 상투 쳤어요. 그리고 좀 몇 달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자, 그러면 원래 진보가 집권하면 아파트가 폭등하고 보수가 집권하면 아파트가 폭락을 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수가 정권 잡았죠. 그러면 이 버블 세븐 때의 오세훈 그 이명박 세트가 폭락했던 그 서울 아파트를 잡았으니까 위대한 대통령 서울시장이에요. 이 좌파들이 못 잡은 부동산 값을 이 보수가 잡았다니까 위대한 대통령 서울시장이라고. 이 현상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두 명의 세트가 보수가 집권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대폭락이 온다 이거예요. 어쩜 박승 총재 기가 막히게 맞을 것 같냐. 엘리엇 말도 맞을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제목을 다시 볼게요. 이미 상투 쳤나? 이미 상투 쳤어요. 주택 매매 반토막. 동시에 거래 절벽 속에 미분양이 급증한다. 외곽에서부터 점점점 조여 있어갖고 서울도 몇 건씩 미분양까지는 아니어도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죠. 그러다가 미분양 났다가 그러니까 미계약했다가 메꿔줘서 미분양 안 나고 그러다 나중에 미계약이 나중에 미분양까지도 하고 그러다가 늘어서 서울에도 이제 미분양이 점점 쌓이면서 아파트가 폭락하면서 미분양은 더 쌓여요. 가속도가 붙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음악 틀고. 자, 그래도 이거 점등식 짱 많이 끝날 때 이렇게 끌게요. 딱 껐습니다. 껌껌하고 아유 껌껌해. 어우 껌껌해. 저 테레비는 못 꺼요. 이제 리모컨으로 꺼야 돼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엘리엇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에는 커피 후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우리 와이프가 자꾸 시켜 앵벌이 시켜서 지금 자전거 타는 거 못 간대. 이거 안 하면 이거 찍고 자전거 타고 가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